네, 김정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던 캣맘 사건의 용의자. 안타깝게도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캣맘에 대한 증오로 인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그동안 90회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펼쳤었는데 이렇다 할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있는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오후 4시쯤에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사건 직후인 오후 4시 2분쯤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장에서 3D 모의 실험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단순히 해당 시간에 옥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또 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제 저녁에 해당 학생인 A군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조사를 통해서 자백을 경찰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경찰청으로부터 옥상에서 나왔던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군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면 몇 초 만에 바닥에 떨어질까 이런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중에 하나를 던져서 바닥에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실험을 해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는 범행에서 사용됐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벽돌도 발견이 됐고요. 범행 직전에 이들은 3, 4호 라인 옥상에도 올라가서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바닥에 던졌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5, 6호 라인으로 다시 건너가서 옥상에 있던 벽돌을 바닥에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과 친구들은 벽돌을 던진 뒤에 아래에 사람이 맞았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학 현상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것 참 너무 어린 친구들이라 뭐라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당시에 현장에 A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친구 2명도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같이 조사를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친구 2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제 수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현재는 벽돌을 투척시키는 것을 시켰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명 중에 1명은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1명 같은 경우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라서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길고양이 또는 캣맘에 대한 혐오에 대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잠정적으로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A군의 진술과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A군이 누군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라는 식의 미필적 고의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범죄의 의사가 있다 치더라도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범행이 확인된 이후에 부모와 연대해서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일행 1명에 대한 신병 확보, 또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처참한 사체로 발견돼서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데요.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가 길 위에 고양이 한 마리 사체가 몸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이 돼서 주민이 그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서대문경찰서는 현장 주변 CCTV와 주변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영상을 입수를 해서 용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배 전단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고의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좀 더 정확한 사건 경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걸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님? 네,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대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바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교육청 대변인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구
대국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용이 바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체에다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누리과정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시도교육청들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건가요? 네, 그 발단은 교육부가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을 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축소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대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교육 대변인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정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가을 이사철에는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매매가 또 전세가가 오르기 마련인데요. 올 가을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31%, 신도시 같은 경우는 0.05%, 경기도와 인천은 0.12% 각각 상승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연초 대비 13.33%나 상승을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1년 전체 기간 전세값 상승률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을 자치구별로 나눠서 보면은 성북구와 관악구, 동대문구, 양천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값의 오름세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매매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매매 가격 역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주 대비 서울은 0.12%, 신도시는 0.03%, 경기 인천은 각각 0.05% 상승했습니다. 전세 매매 전환으로 실수요들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강북권과 서남권의 아파트가 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매매가, 전세가 상승은 뭐 수도권 정보 특급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는 얘기인데요. 네. 항상 마무리하는 말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거 안정을 위한 좀 부동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아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김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